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2021-2022 시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손흥민 선수가 2022-2023 시즌에는 개막 후 공식 경기 8경기째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토트넘의 전술이라든지 콘테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의 궁합이라든지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은 스포르팅 리스본과 주중에 치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원정 경기 첫 번째 패배를 당한 후 주말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도 왜 선수 교체를 많이 하지 않고 로테이션도 많이 가동하지 않느냐, 무엇보다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 이제는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 팬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로얄 선수의 기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포지션별 선수들의 운영에 대한 질문들이 직설적으로 쏟아졌거든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콘테 감독이 답변을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의 진심이 엿보이는,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생각이 엿보이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경기 사전 기자회견 어떤 얘기했는지 전체 내용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별세로 인해 7라운드 일정 전체가 연기된 가운데 모든 팀들이 일단 6경기씩만 치렀고 8라운드 일정이 먼저 진행되게 됐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홈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게 됐고, 이번 8라운드는 10경기 중에 7경기만 진행이 됩니다. 3경기는 경찰 병력 문제, 치안 등의 문제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바로 첼시와 리버풀의 빅매치, 맨유와 리즈의 라이벌전 등이 연기가 됐는데요. 9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에스턴 빌라와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시작이고, 이어서 같은 시간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풀럼의 경기도 열립니다. 좀 경기를 앞당겨서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9월 19일에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기 때문에 그 월요일에 몰릴 병력들을 대비해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른 시간까지만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9월 1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 치르고요. 뉴캐슬과 본머스가 17일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합니다. 토트넘의 경기 이어서 9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브렌트포드와 아스날의 경기, 밤 10시 15분에는 에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풋볼 런던이 콘테 감독의 사전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언드로퍼블이냐, 이제는 빼지 못할 선수가 아닌 상황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화두로 꺼냈고, 또 비수만은 왜 출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에메르송 로얄은 왜 계속 출전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많은 팬들의 궁금증에 대한 콘테 감독의 대답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스쿼드 상황 같은가요? 역시 선수들의 부상 상태부터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네, 같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만 뛸 수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레스터와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이탈 자원은 루카스 모우라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의 화두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 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둔 최종 평가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가장 마지막 A매치 일정에 네이션스리그 참가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탈리아, 독일과의 빅매치에 에릭 다이어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대표팀에 재승선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활약, 특히 콘테 감독 부임 후 3백에서 보여줬던 안정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다이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최근 다른 선수들도 안 좋은데 다이어 정도만 갈만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이어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코너 코디라든지 해리 맥과이어, 마크 게히, 존 스톤스, 피카요 토모리 같은 기존의 대표팀에 선발되던 자원들도 있었는데, 다이어 역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역시 자연스럽게 이름을 올렸고요. 브렌트포드에서 올 시즌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아이반 토니도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잭 그릴리시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고요. AS 로마에서 또 좋은 득점력을 2시즌 연속 보이고 있는 타미 아브라함도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도 켈빈 필립스가 맨시티 이적 후에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메이슨 마운트,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엄 등과 함께 선발이 됐고요. 골키퍼 포지션에는 꽤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픽포드 골키퍼가 전격 제외된 가운데 딘 핸더슨과 닉 포프,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방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와 아스널의 아론 램스테일이 선발이 되면서 주전 골키퍼가 누가 될지가 이제 혼돈이 된 상황인데요. 콘테 감독에게도 에릭 다이어의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당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 회복한 것인데 어떤 기분인가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선 정말 기뻐요. 내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일을 아주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경우에는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이어는 월드컵에 나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죠. 계속 잘하고 있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정말 좋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이어는 정말 안정적인 선수입니다. 계속 이런 집중력을 보여줘야 해요. 나는 물론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 모두 다이어의 대표팀 선발에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고 동료의 이제 경사를 축하하는 분위기고 무엇보다 다이어가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선수가 된 점, 그런 부분들, 또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준 것 같고,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표팀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선 엔트리도 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이 폭백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사실 다이어가 수비형 미드필드 출신이고 예전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미드필드 자원으로 뛰었었단 말이죠.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바꾼 이후 외면됐던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잉글랜드 대표팀이 지금 폭백을 쓰고 있는데 폭백에서의 센터백도 다이어가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부연해서 따라왔습니다. 콘테 감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다이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토트넘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까지 소개하면서 다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이어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3백을 쓸 때 중앙을 맡아볼 수 있는 선수죠. 포백에서도 중앙 수비수로 뛸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4번 역할, 피벗으로도 뛸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 다이어의 플레이를 보시면 우리가 빌드업할 때 다이어가 미드필더로 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이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다이어 자신도 자신의 역량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는 중요한 선수예요. 축구계에서 상황은 매우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겸손하게 올바른 열망을 갖고 중요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계속 그를 밀어붙일 겁니다. 다이어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에게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본인이 함께 지도하는 시간 동안 다이어가 정신적으로도 강력한 선수가 됐고 또 신체적으로도 강력한 선수가 됐고 성장을 했는데, 본인도 내가 많은 걸 더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 3백에서의 중앙 수비수를 보면서 또 공격 전개할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본래의 잘했던 역할을 하면서 수비수로서 또 경험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포백으로 아예 내려가서 뛸 때도 할 수 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이제 아픈 얘기들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올 시즌 첫 번째 패배였죠.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 스포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졌습니다. 그 다음날 토트넘이 원래는 오후 2시에 훈련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오전 훈련으로 앞당겨 진행한 것이 콘테 감독이 선수들을 질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을 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영국 현지 언론 사미 목벨 기자 데일리 메일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들을 차치하고 화요일 경기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나요?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한 좀 아쉬움이 어땠나요? 그러면서 다만 이번 경기가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라는 어려운 경기니까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질문으로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실망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선수들처럼 실망스러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이 경기 팬들도 언론도 우리에게 실망스럽다라고 질타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실망스럽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선수들만 비판할 게 아니라 나 역시 잘못했다. 나 역시 실망감을 준 그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인데요. 경기 결과 부정적이었다고 하면서 다만 이 경기를 보면 우리가 졌던 이유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졌기 때문에 아쉬운 게 아니라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팀 자체의 전력이나 경기력을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한, 반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화를 내야 합니다. 이길 기회가 있는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상대가 더 잘하고 상대가 우리를 확실하게 이길 만한 경기에서 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제 졌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된다. 실망스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2분 사이에 내준 추가 시간에 내준 골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화를 내야 하는 이유다라고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나는 물론이고 선수들도 그렇고 클럽 전체가 화를 내야 한다. 다만 축구는 경험이 중요한데 이게 좋은 경험이다. 우리가 지난 시즌에도 유럽 대회 원정 경기, 컨퍼런스 리그에서조차도 파소스 대 페헤이라라든지 비테세, 무라와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렌과의 원정 경기 비겼었다. 본인이 부임하지 않았을 때의 경기 결과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런 기록들을 보자면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정 경기 약한 모습, 유럽 대항전에서 약한 모습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갈지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지난 시즌에 굉장히 고전했는데 올 시즌에도 원정 경기에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큰 발전을 이룬 것이다.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라는 더 높은 수준의 대회에 나갔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는 우리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자격이 있는 팀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3위가 돼서 유로파리그에 나가거나 혹은 4위가 돼서 조기 탈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더 이상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레스터시티와 주말 경기에서는 리스본 원정에서의 아쉬웠던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지고 나면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야 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고 승리가 중요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레스터시티와 경기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현재 레스터시티의 순위가 좋지 않지만 아주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단을 갖춘 팀이에요. 브렌단 로저스 감독은 아주 좋은 감독입니다. 많은 걸 이룬 감독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화를 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그 패배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 반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내용과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결과를 챙겨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레스터시티가 현재 꼴찌인 팀이지만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사실 레스터시티의 최하위 추락은 굉장히 큰 이변이자 충격인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팀도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영국 기자들이 그렇다면 지금 콘테 감독 당신이 레스터시티가 토트넘과의 경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레스터시티를 왜 걱정하는지 콘테 감독이 설명을 합니다. 레스터시티는 잉글랜드에서 좋은 팀이 됐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에요.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과 할 때는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차지한 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년 전, 3년 전에는 FA컵과 커뮤니티 실드를 우승했는데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7년간 그들이 이룬 것을 보세요. 잉글랜드에서 업적을 세운 팀입니다. 아주 좋은 팀이고 좋은 스쿼드, 좋은 감독과 큰 야망을 가진 팀입니다. 지금 조금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결과와 결과를 통한 경험과 자신감과 유산이 그대로 있다. 지금 흔들릴지언정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전력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토트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수단의 로테이션이 잘 가동되지 않는 거 아니냐. 특히 에메르송 로얄 오른쪽 윙백 포지션에는 맷 도어티도 있고 스펜스도 영입했는데 왜 세세뇽과 페리치처럼 상황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안 쓰는 거냐. 도어티의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콘테 감독의 대답 이렇게 이어집니다. 솔직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수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번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경기를 치렀는데요. 맷 도어티는 심각한 부상을 겪은 선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도어티 선수는 회복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국가대표 휴식기가 왔고 아일랜드 대표팀에 가서 2경기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다면 로테이션으로 그를 기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즉 도어티가 몸 상태가 아직 꽤 안 올라왔고 부상은 털어냈을지 모르더라도 성급하게 투입했다가 고전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안 쓴 거다. 아일랜드 대표팀 경기에서 어차피 주전 선수이기 때문에 뛸 것이고 그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도 쌓고 자신감을 쌓고 온다면 10월달 경기 일정부터는 도어티가 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수들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올리버 스킵 선수에 대해서인데요. 스킵 선수도 심각한 부상을 겪은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은 털어냈지만 그런 이유로 아직 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스킵이 마지막으로 치른 경기가 1월달, 실질적으로는 12월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부상에서 아직 회복 중이다. 다만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는 히샬리송 선수가 아주 빠르게 팀의 자리를 잡았고 랑글레도 그렇고 프레시도 그렇고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 비수마는 왜 안 쓰냐면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전술적인 면에서 비수마가 우리 팀의 그 전술에 조금 녹아드는데 시간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걸리고 있다. 하지만 비수마도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빡빡한 일정 12경기를 연달아서 치러야 하는 일정에는 분명히 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 12경기를 주중주말 경기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그 지옥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지금 안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한 것인데 비수마에 대해서는 이제 최선의 시기를 보고 있다. 잘 할 수 있을 때 뛰게 해야 된다. 왜 내가 안 쓰냐면 고하기 쉽기 때문이다. 벤탄쿠르가 다쳤을 때 사실 비수마가 출전을 했고 그때 부진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벤탄쿠르나 호이비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체력에 문제가 없다면 비수마의 출전을 조금 늦추고 있고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팀과 모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2경기나 치러야 할 때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로 주전 선수, 쓰는 선수만 신뢰하고 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에메르송 로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콘테 감독이 이전에 3백 축구를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들을 썼었는데 로얄에게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공격적으로 좋았던 선수,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느냐 질문이 나왔어요. 로얄 선수에 대한 지금 의문과 질문과 지적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로얄 선수를 이제 두둔하고 칭찬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에메르송은 올 시즌을 잘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이 포지션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스포르팅 리스본과 경기에서 에메르송은 3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골이 아니라 3골이나 넣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경기에서 에메르송은 경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모든 경기에 뛰고 있죠. 분명 이제 에메르송은 조금 지쳤을 겁니다. 윙백은 스트라이커가 돼서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수가 돼서 막기도 해야 하니까 피로가 더 쌓이죠. 하지만 저는 에메르송의 경기력에 정말 만족합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한다면 그는 좋은 발전을 이뤘어요. 계속 이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반 페리시치가 오른쪽에서 뛰고 세세뇽이 왼쪽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다면요. 세세뇽 역시 데키, 데안 쿠루세스키처럼 뛸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팀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어티 선수의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로얄이 계속 뛰고 있고, 루카스 모우라도 프리시즌에 윙백으로 변환시켜보고 있었지만 또 부상 중이고,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려면 이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얄이 뛰고 있는 것인데, 사실 로얄도 이제 지쳤고 지금까지 이제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그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를 찾아간 것 자체가 발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세뇽 왼쪽, 페리시치 오른쪽 윙백 기용도 가능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페리시치가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반대편 크로스를 잘 하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왼쪽에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기회가 안 왔지만, 페리시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좀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세세뇽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페리시치가 왼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쿠루세스키의 경우처럼 특별한 본인의 문제 없이도 주전으로 계속 못 뛰고 있는 것인데, 로얄을 쉬게 해줄 타이밍에 페리시치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세세뇽이 선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요. 그리고 비수마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비싼 이적료를 투입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도 이렇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큰 돈을 투자했지만 지금 주전을 못 쓰고 있는 비수마에 대해서 돈 잘 썼다, 우리가 잘못 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수를 임대로 내보내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만큼 큰 돈을 쓰진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얼마를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축구적인 아이디어에 맞는 선수가 필요한 것이다. 히샬리송, 랑글레, 페리시치는 빠르게 적응했지만 그런 선수가 달리 시간이 필요한 선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역할적으로 간단하지가 않다. 공이 있을 때 없을 때 특정한 역할들이 있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미드필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전술적으로 이해하기 있어서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매 경기 비수마에게 레퍼런스를 주고 있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수마가 개인적으로 기술도 좋고 러닝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공격적으로는 사실 투입됐을 때 나쁘지 않지만 수비적으로 조금 주의력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선발로 못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3-4-3 포메이션에서 2명으로 미드필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을 가지지 못할 때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입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 비수마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명의 미드필드를 배치하는 전술도 혹시 고려할 수 있느냐, 비수마를 쓰기 위해서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를 함께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콘테 감독이 생각하는 토트넘의 기본적인 플랜 A, 전술적인 기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미들 기용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콘테 감독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창의적인 공미를 영입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명으로 미드필드를 구성하는 상황에 맞는 그런 특성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경기 중에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3명의 미드필드를 배치할 수 있죠. 과거에 저는 2명의 스트라이커와 3명의 미드필드로 경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니, 히샬리송, 클루세스키, 케인과 같은 이런 많은 좋은 공격수들을 보유한 토트넘에서는 2명의 미드필드를 쓰는 게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수마와는 좀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해야죠. 이제 우리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라는 2명의 안정적이고 중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특히 정말 강한 선수이고 중요한 발전을 이뤘죠. 스킵도 잊지 마세요. 그는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4명의 수준급 선수들이 있으니 이 선수들 중에 최소한 3명은 선발 출전시켜야 하는 토트넘의 스쿼드다. 그러니까 미드필드를 3명으로 늘리면은 이 선수들 중에 2명이나 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2명으로 미드필드를 구성할 수 있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고 있고 활동량도 많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설명하면서 현재 구성된 4명의 선수들이 다 그렇고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스킵 이 4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킵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하는데요.
유망한 선수, 아직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선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전력감이다. 즉시 전력이다. 미래를 위해서 키우는 선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뛸 수 있는 선수다. 다만 이제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당장 주전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일정이 빡빡한 앞으로의 상황에는 스킵이 선발 출전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못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스쿼드 안에 모든 선수가 필요하다. 앞으로 치를 모든 경기들이 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같은 선수들로만 경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결국에는 10월, 11월 경기에는 로테이션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지난 시즌에는 언드로퍼블, 뺄 수 없는 선수, 내가 손흥민을 뺄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올 시즌도 그런가요? 사실 이 질문들이 조금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골 못 넣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손흥민도 뺄 수 있는 건가요? 또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콘테 감독도 뺄 수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아주 명확하다. 손흥민도 이제는 뺄 수도 있다. 선발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선수다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게 꼭 손흥민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선수인지 뺄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수가 지금 못한다거나 부진하거나 실망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선수들을 위해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단도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꽤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손흥민 뺄 수 있다. 손흥민도 이제 원터처블 아니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는데 실제 얘기는 경기 일정이 많으니까 로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력을 내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뺀다는 겁니다. 선수들을 보호하고 또 못 뛰는 선수들에게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 매 순간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뺀다는 겁니다. 지금 못한다고 질책성으로 자극하려고 뺀다는 게 아닙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어떤 경기는 잘할 수도 있고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골을 못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팀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보호하고 팀을 보호하고 결과를 내기 위한 올바른 방식을 찾는 게 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때로는 특정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일단은 경기 중에 가능성을 활용해야 될 선수들이 있다. 교체로 들어와서 잘해주는 선수들도 있고 써야 되는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로테이션 가능성과 손흥민을 선발해서 뺄 수 있다고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4개의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특히 그 4개의 대회 중에 하나가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이다. 유로파리그나 컨퍼런스 리그라면 조별리그엔 좀 약한 팀도 만나기 때문에 선발 명단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면서도 로테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항상 큰 경기고 거기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이어지니까 모든 경기에 일단은 모든 선수가 뛸 수 있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 모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다 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로테이션은 정말 불가피할 때만 가능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거나 만약 아무리 빡빡한 일정 속이라도 최대한 주력 선수들이 다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은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사실은 빡빡하게 시작됐어도 선수 교체나 로테이션을 안 하는 거다. 왜냐? 뺄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특별히 아주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나 케인 선수 같은 선수를 빼지 않겠다는 것을 애둘로 표현한 거예요. 불가피할 때에만 로테이션이 가동될 것이다.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부동의 주전 공격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열릴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토트넘 핫스퍼 평균 승리 배당률을 1.48배로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전망이고요. 최하위에 있는 레스터시티 분명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4.59배, 레스터 승리가 6.60배일 정도로 레스터시티가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기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콘테 감독이 우려한 것처럼 레스터시티도 만만치 않은 팀이고 토트넘도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치를 마지막 경기 손흥민 선수가 기분 좋게 시즌 첫 골을 터뜨리고 한국에 올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